민주당 전략공천위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죠. 비대위가 조금 전 이를 철회하고 100%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내일까지 후보를 추가로 더 영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내용에 빠졌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당 비대위가 구신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포함해서 100% 국민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대선 패배 책임 내지는 또 기타 어제 개파 발언 등등에 대해서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의견을 그렇게 모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컷오프 파동, 일단락은 됐지만 민주당의 현수를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그 중심에는 송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민주당 비대위의 정통성까지 문제를 삼았죠. 중요한 과정을 당원의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몇 사람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 지도부는 당원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전당대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비대위가 들어선 이유, 송 전 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더욱이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는 당 중앙위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죠. 당원 당규상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지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 전 대표가 물음표를 단 겁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명락대전의 추억도 고스란히 되살렸는데요. 본인의 공천 배제와 이재명 3인 고문을 연결시켰죠.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자면 후보 본인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대선 패배는 후보가 책임이 더 크죠. 송영길이 안 되면 이재명도 안 된다는 논리인데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고문과 자신이 함께 나서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떤 형태를 참여해야 되고 송영길도 나서서 서울시장을 이기지 못하면 경기도도 어렵습니다. 인천시장 어렵습니다. 수도권 무너지면 우리는 완전히 호남당으로 위축되고 차기 정권 창출도 기약이 없어지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고문의 역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비대위도 이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컷오프 결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수도권 승리, 오히려 송 전 대표가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왔었죠. 심지어 인천의 국회의원을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굉장히 우려가 심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 지역구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선정을 하고 배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명예로운 퇴진 대신 이 고문을 붙든 셈인데요. 어찌됐든 비대위의 구제로 경선에 참여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당내 반응은 싸늘합니다. 전직 당대표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을 선제 타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떠다하지 못하다. 왜 자기가 그냥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하지 왜 이재명 고문 뒤에서 그렇게 숨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분열 꼼수 정치라며 부끄럽다고 직격을 하기도 했죠. 송영길 전 대표는 스스로의 공지 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를 앞세우는 해당적인 분열 꼼수 정치를 즉각 걷어들이십시오. 당 대표까지 한 분이 송영길이라는 자신의 이름보다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한 공천이라는 명분을 쌓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송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지원 사격을 했었던 정봉주 전 의원도 이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고분의 차기 행보, 송 전 대표가 미리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고문을 참전시키는 것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다. 또 미리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고문 본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들여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본인을 디펜스 해주길 바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송 전 대표의 컷오프를 개파 공천이라고 규정을 해서 논란을 더 키웠는데요.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서 한 말인 듯하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공동대표가 정치권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정치권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경험과 깊은 그 세력 간의 정보나 이런 게 좀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개파 갈등이다라고 보려면 우선은 이런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비대위가 각 개파의 대리전이 되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식의 막 주장을 비대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가 각 개파의 대리전 양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가 않고요. 이번 컷오프 논란이 개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다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듯 싶은데요. 이럴 땐 좋은 구실이 있죠. 바로 언론 탓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파 갈등으로 보는 것 같은데 좀 과도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예, 과도하다.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송영길 대표도 과도하게 이재명 고문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제 이번에 출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래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언론에서의 과도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사태가 커진 이유, 비대위가 서울시장 후보로 올릴 히든카드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특별한 어떤 히든카드가 있냐, 또 그런 것도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카드가 있기는 한데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닥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다만 사실상 대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가능한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필승 후보라면 경선에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 지적도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이분이 정말 서울시장 될 후보와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경선에서 다 그분들이 이깁니다. 그분들이 경선에서 떨어질 걸 두려워서 그분을 그 단독 후보로 냈다? 그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결국 비대위는 내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더 영입을 해서 적정 인원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죠. 민주당 비대위가 준비한 히든카드, 과연 누구일지 사뭇 궁금합니다. 설마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아니겠죠?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